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박현국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봉화군수 예비후보 박현국입니다. 봉화에서 태어나 봉화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사를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며 농권운동과 잘 사는 봉화 농촌 건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 제도권 밖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39살의 나이에 봉화군수 선거에 첫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6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성원으로 도의원 재선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25년 정치, 도의원 8년의 경험으로 잘 사는 봉화, 미래가 있는 봉화를 만들고자 이번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보님은 꽤 오래전부터 이 봉화군수 선거에 여러 번 도전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지역 일꾼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라는 큰 단지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잘 숙성된 가슴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봉화의 현실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봉화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심각한 노령화, 봉화의 불안정한 농가소득, 침체하는 지역 경제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산업배후 시설 등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도 도모할 수 없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봉화의 위기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봉화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봉화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봉화 미래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박 후보님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60평생 고향 봉화를 지켜왔고 25년의 세월 동안 군수 선거 4번 출마, 도의원 재선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자질을 검증받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봉화의 모든 분야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동네 곳곳을 수십 년을 누비며 국민들과 친숙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고향을 지키며 국민들과 울고 웃으면서 소통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군정을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정치인으로서 봉화가 지금의 지방자치 환경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봉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애정으로 봉화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그 실행 방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 박현국만이 봉화를 위해 꼭 필요한 후보, 유일하게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네, 후보님의 장점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봉화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4년간 봉화군은 왜곡된 군정과 난개발로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마음도 크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선출되는 단체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군정을 바로잡고 반듯한 운동장 위에서 공무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봉화 지역의 각 사회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정하고 또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핵심 공약도 소개해 주시죠. 네. 첫째, 부자 농업인 육성을 위해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6차 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건립, 청년 농업 육성 인큐베이팅 사업, 봉화 농축산물 브랜드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둘째, 봉화의 국내 최대의 산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건립,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 건립, 종자보급 및 양모 기술센터 건립, 향기식물 치유단지 조성, 봉화 인산물 종합 산지 유통단지 건립,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백두대간 수목원, 국립양모장, 산림과학고 등 기존 봉화의 산림 인프라와 연계된 국내 최대의 봉화 산림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갈목할 만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계절 테마 국제 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봉성 베트남타운 조성, 백두대간 산림 치유 관광단지 조성 및 리조트 유치, 분천 산타마을 테마파크 조성, 청량산 레포츠 테마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공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조 원 소득의 봉화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실까요? 예.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네. 농산물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의 경우 농촌 융복합 산업, 농산물 재배, 그리고 농산물 가공, 체험 및 관광의 활성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군 면적의 83%인 산림을 밀원, 경관, 휴양자원 등 소득원으로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네. 친환경 관광산업은 봉성 베트남 타운 조성, 백두대간 산림치유 관광단지 조성 및 리조트 유치, 분천 산타마을 테마파크 조성, 청량산 레포츠 테마단지 조성, 사계절 테마 관광벨트 축제, 프로그램 이벤트 개발 등입니다. 이들 관광산업을 통해 체류, 체형 관광벨트를 조성, 1조 원 소득의 봉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봉화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봉화군의 인구는 3만여 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봉화형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봉화형 정주 여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 소멸 대응 방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위기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봉화는 통계청 기준 현재 인구가 3만 572명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봉화 인구는 머지않아 3만 명의 벽도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봉화마을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주거, 복지, 문화 등 수준 있는 생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봉화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화형 정주 여건이란 기농 기촌민들을 대상으로 봉화마을의 소득 연계형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버섯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농촌 융복합 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다가 테마전원 주택단지 조성과 문화복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봉화의 청정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인구 감소 해결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봉화군에는 고령 인구, 즉 노인분들이 많죠. 이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계획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봉화구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8%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인 가구 돌봄 서비스 확대, 자기개발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어르신 무료 미용실 운영, 찾아가는 고령농가 농기계 무상 수리 서비스, 농촌버스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발급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리 풀뽑기,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중심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어린이 돌봄, 급식, 행정봉사 등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일자리로 확대하여 어르신들께 신바람나고 보람찬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인 복지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봉화구는 지난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경북 농어민수당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봉화군의 농민수당 어떻게 지급되는 게 좋을까요? 예. 봉화군 농민수당은 2019년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 2020년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조례가 제정되면서 봉화군도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조례를 보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도내 자치단체에게 상한 금액 60만 원 이내에서 도비를 40%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농민 수당 일부를 경북도가 자치단체에게 보조하는 것으로서 현행대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의료복지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1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봉화구는 의료와 시설, 인력, 복지 예산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봉화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코로나19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우리 봉화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을 예상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봉화군도 역학조사관 양성, 전문 인력 확보를 하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봉화군 내는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일반 의원 7개소, 안과 1개소, 치과 4개소, 한의원 4개소 등 총 1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봉화소방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 지역병원의 응급유로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65세 고령 인구가 전 국민의 38.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개원하여 시설이 노후된 국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과 국립 요양원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과 증축으로 양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봉화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봉화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현재 개인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은 건장되어야 하지만 네. 무분별한 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생활 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식수, 농업용수 원천인 댐과 저수지에까지 대규모 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경관 훼손, 농작물 피해, 주거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검증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봉화군의 뜨거운 감자죠.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 재련소를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낙동강의 환경오염 주범인 석포 재련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풍 석포 재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지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에는 공장 설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 정지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깨끗한 환경은 그 어떤 기업의 활동에도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 재련소 최초로 영풍 재련소가 도입한 무방류 시스템이 거의 안정화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오염수 차단 시설 공사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완벽히 차단하는 오염 제로 실현을 목표로 7천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일환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는 공장인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올 연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가 봉화 태백까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만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후 환경부 환경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폐쇄나 이전이 되어야 하고 적합하다면 지방 소멸 시대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향후 군수가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 또 지역민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굽은 나무가 고향 산처를 지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봉화에서 태어나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모하는 봉화를 가슴과 눈에 담으며 고향 사랑을 키워온 박형국입니다. 지역의 일꾼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그 지역 사회라는 큰 단지 속에서 긴 세월을 거쳐 잘 숙성된 가슴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군수 도의원 6번의 선거로 주민들의 검증을 받았고 도의원 8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이제는 봉화 군정을 감당할 정도로 자질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봉화형 농업과 친환경 관광산업으로 농촌 시장 경제를 살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봉화를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이 찾아옵니다. 군민들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맞춤형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봉화형 정주 여건을 조성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일해왔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봉화,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봉화,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봉화, 화합하는 봉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저 박형국을 봉화의 일꾼으로 꼭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